절대 수칙 반드시 지킵시다. 절대 수칙 준수 안전 문화의 시작입니다. 절대 수칙 준수로 안전한 작업장을 만듭시다. 안녕하세요. 안전 스위치 진행을 맡은 진행자 김다나입니다. 지난 3월 20일 대전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14명이 사망하고 60명이 다치는 등 총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24년 6월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아리셀 리튬 배터리 화재 사고 이후 2년도 채 되지 않아 발생한 대형 화재 사고인 만큼 사회 전반과 산업 현장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는데요. 이러한 안타까운 참사는 우리 역시도 남의 일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비상 상황을 항상 고려하고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 사업장 내에서 발생했던 안타까운 화재로 인한 중대재해 사례들을 되짚어보며 화재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다져보겠습니다. 2014년 4월 21일 오도크 LPG선 넘버원 홀드 내부에서 피스 절단 작업을 하던 중 떨어진 피스의 절단면의 열이 보온재에 전달되면서 보온재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화재 발생 직후 호선 내 작업자 160여 명이 긴급히 대피했지만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작업자 2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고 대피 중이던 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2008년 10월 7일 이도크 LPG선 넘버원 홀드 내부 조인트 부위 가우징 수정 용접 중 외판 하부로 비산된 불티가 가스 절단기 호스를 손상시키면서 이때 누출된 가스에 불이 붙어 보온재로 화재가 확산되었고, 당시 동료의 외침을 듣고 대피하던 재해자가 탱크 발판 상부에서 연기에 질식해 사망하였습니다. 2007년 3월 28일 삼도크 LPG선 넘버원 홀드 내부 절단 용접 작업 중 발생된 슬랙으로 인해 하부 보온재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초기 진화를 시도하던 작업자 2명은 화재 확산을 보고 외부로 대피했지만 홀드 내부의 다른 작업자가 대피하던 도중 유독가스에 질식하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습니다. 화재 사고가 발생한 원인은 인화성 물질인 보온재 근처 화기 작업 시 불티 비산 방지 조치 미실 시 그리고 화기 감시자 미배치입니다.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만약 이미 화재가 발생했다면 빠르게 판단하고 대처해야 합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발견 즉시 사내 비상신고 번호로 신고해야 합니다. 동시에 소화기를 사용해 초기 진압을 시도하되 진압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즉시 육성이나 호각, 비상벨을 이용해 화재 상황을 널리 알려야 합니다. 도크나 호선 내부에 계실 경우 윙카, 즉 유도 라인을 따라 지정된 비상대피로를 이용하여 신속히 벗어나야 하며, 이때 리프트에 탑승하여 외부로 이동해서는 안 됩니다. 초기 진화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신속한 대피가 최우선이며 신속한 신고를 위해 사내 비상신고 번호를 항상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앞선 중대재해 사례에서 언급했던 비상대피와 관련하여 최근 우리 현장에서 발생한 아차 사고를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2026년 2월 24일 13시 40분경 해상 시운정 중이던 33985호선 넘버3 코버댐에서 일어난 아차 사고입니다. 당시 워터발라스트 탱크에 대한 스트렝스 테스트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선체 QM, 건조 3부, 조선 안전부, 선주, 선급 등 야드 인원이 총 6개 팀으로 나뉘어 각 위치로 이동했고 밀폐구역 진입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우천으로 인해 선주감독관이 시운전부 소속 현장 작업자 A씨에게 폭로부 해치와 외부 도어를 닫아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지시를 받은 시운전부 작업자 A씨는 넘버3 코퍼댐 해치를 포함해 외부 해치와 도어를 모두 닫았고 이 내용을 선실과 기관실 등에 전달했습니다. 문제는 이때 넘버3 코퍼댐 내부에 선주 측 선원 2명과 건조 3부 협력사 직원 1명이 이미 진입해 있었다는 점입니다. 해치가 닫히면서 3명의 작업자가 코퍼댐 내부에 그대로 갇히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갇힌 인원들이 외부로 유선 연락을 취했고 밖에서 해치를 개방해 3명 모두 무사히 외부로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물적, 인적 피해가 없는 아차 사고로 끝났지만 정말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코퍼댐 내부는 밀폐 공간이고 외부로 통하는 비상대피로는 코퍼댐 해치가 유일합니다. 게다가 이 해치는 밖에서 닫으면 안에서는 절대 열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비상 상황 발생 시 대피가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만약 그때 내부에 화재라도 발생했다면 어땠을까요? 외부에서 해치를 닫으면 내부에서는 열 수 없는 구조기 때문에 만약 그때 내부에 화재라도 발생했다면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비상 상황 발생 시 대피할 수 있도록 비상대피로는 반드시 확보되어야 합니다. 코퍼댐처럼 출입구가 하나뿐인 곳에 들어갈 때는 다른 부서 작업자가 무심코 문을 닫지 않도록 내부에 사람이 있음을 알리는 안전띠나 로토 등 가시적인 안전 조치를 취해 비상대피로를 철저히 확보해야 합니다. 물론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화재와 폭발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복합공정과 단기공사가 맞물려 많은 인원이 투입되는 조선소 현장의 특성상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평소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은 물론이고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평소 비상대피로를 파악해두고 비상신고번호와 대응 매뉴얼을 완벽하게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안전 스위치 함께 켜주실 거죠? 최근 접수된 회사 안팎의 사고 사례를 통해 안전사고의 실태를 파악하는 시간, 점검 사고 사례입니다. 조크장 내 건조 중인 호선 안에서 재해자가 발판 하부에서 용접 작업을 하던 중 이때 발판 상부에서 동료 작업자가 발판 하부에 재해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판 상부에 절단기 호스를 정리하다가 발판 위에 무방비로 방치돼 있던 자키램이 당겨지는 호스에 자키램이 걸리면서 밑으로 떨어져 발판 하부에서 용접하던 재해자의 손 부위에 맞아 손가락이 골절된 사고입니다. 암벽에서 건조 중인 호선 내에서 에어헤더에서 에어 호스를 분리하던 중 이때 연결된 호스 내에 잔류 압력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에어 호스를 분리하는 순간 잔류 압력이 분출되며 에어 호스 니플이 튕겨 손에 맞아 골절된 사고입니다. 대형 엔진 조립 공장에서 한 재해자가 엔진 시운전 후 엔진 내부 챔버 점검을 위해 베드 하부로 내려가던 과정에서 갑자기 발이 미끄러지면서 밑으로 떨어져 허리와 골반이 골절된 사고입니다. 한 판넬 조립 공장에서 재해자가 협소한 공간에서 취부 작업 중 3톤 세미리프팅 클램프 2개로 부대를 잡고 부대를 취부 라인에 맞추려는 과정에서 이때 부대를 가이드 핏으로 고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닥에 취부 라인을 맞추기 위해 부재를 해머로 때려 맞추는 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한쪽 클램프가 빠져 부재가 기울어지며 부재와 주변 물체 사이에 재해자의 가슴이 끼어 갈비뼈 4개가 모두 골절된 사고입니다. 한 조립공장의 블록 위에서 재해자가 취부 작업을 하던 과정에서 이때 뒷걸음질로 이동을 하다가 덮개가 해체된 파이프 홀에 갑자기 발이 빠져 넘어지면서 론지의 옆구리를 부딪혀 늑골이 골절된 사고입니다. A의 일자형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면서
저 마지막에서 확인 안 하고 그냥 뛰어내리듯이 그냥 다치게 된 사고입니다. 건조 중인 호선에서 재해자가 3시 휴식 시간에 수직 사다리를 이용해 어퍼데크로 올라가던 중 이때 갑자기 발이 미끄러지며 충격을 받아 다친 사고입니다. 그리팅을 들고 2명이서 들고 내리는 과정에서 작업자 한 분이 내리는 동시에 손가락을 그리팅 사이에 끼워서 건조 중인 호선의 파이프랙 상부에서 재해자가 그레이팅을 열고 닫는 작업을 2인 1조 또는 전용 지그를 사용하지 않고 혼자서 무리하게 작업을 하던 중 이때 그레이팅을 손으로 내려놓다가 그레이팅 무게에 의해 밑에 있던 손가락이 그레이팅 사이에 끼인 사고입니다. 일단 바닥도 많이 미끄럽고 급하게 내려오다가 보니까 대형 엔진 조립 공장에서 재해자가 검사 작업을 완료 후 작업장 계단을 통해 이동하다가 갑자기 미끄러지면서 넘어져 갈비뼈가 계단에 부딪혀 골절된 사고입니다. 엎어놓은 부재를 위에 올라가서 그 작업자가 작업을 하면서 그 부재가 기울어지면서 부딪힌 사고입니다. 정강이를 붙였는데 한 소조립 공장에서 재해자가 중조 탑재 전 후면 RC 작업을 위해 이동하던 중 턴오버 후 고여져 있지 않은 부재를 이를 모르고 밟고 올라가려던 중 갑자기 부재가 기울어지면서 흔들려 부재 끝단부에 정강이를 부딪혀 다친 사고입니다. 이 후라를 밀기 위해서 차키를 이렇게 밀다가 이 차키가 튀어서 왼쪽 문에 맞아서 한 조립 공장의 블록에서 재해자가 중조 블록 탑재 중 론지와의 간섭을 제거하기 위해 자키램을 이용해 중조를 미세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때 결박되지 않은 자키램이 갑자기 이탈되면서 재해자의 얼굴에 맞아 골절된 사고입니다. 따뜻한 봄 날씨에 인체의 신진대사 기능이 활발해지는 과정에서 찾아오는 불청객. 그건 봄철 피로증후군, 바로 춘곤증입니다. 춘곤증은 봄철 기온 상승으로 인한 말초혈관 확장, 근육 이완, 활동량 증가에 따른 에너지 요구량 증가, 비타민 부족 등으로 생기는 일시적인 피로 증상이며 질환은 아닙니다. 대개 일정 적응 기간을 거치면 자연스럽게 회복이 되지만 문제는 그 일정 적응 기간입니다. 이처럼 춘곤증은 건강은 물론 우리 현장의 안전 관점에서는 보다 특별한 염려와 예방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자칫 피로를 느끼고 있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작업을 하게 되면 평소보다 주의력과 집중력이 떨어져 아차하는 순간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춘곤증이 절정을 이루는 4월에는 그동안 회사 안팎으로 어떤 사고들이 있었을까요? 2016년 4월 11일 도장 공장에서 재해자가 송기 마스크를 착용하고 보소차에 탑승해 후진으로 이동하던 중 이때 블록 돌출부를 보지 못하고 보소차 바스켓 사이에 끼어 사망한 중대재해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로부터 열흘 뒤인 4월 29일 지게차 운전원이 빈 지게차로 운행 중 크레인 신호 작업을 하던 주변 작업자를 보지 못하고 지게차로 치여 재해자가 바퀴에 깔려 사망한 중대재해가 4월에 발생을 했었습니다. 2018년 4월 3일 한 도크장 바닥에서 고소차 운행 중 배수로 덮개가 열려져 있는 걸 보지 못하고 고소차 뒷바퀴가 빠지면서 고소차가 도크 벽면으로 넘어진 중대성 아차 사고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로부터 20여일 뒤인 4월 24일 부산의 한 동종사에서 가스 유니트의 배관 용접 후 유해 가스 농도를 측정하지 않고 배관 내부로 진입을 하다가 아르곤 가스에 질식해 사망한
동종사 중대재해가 4월에 발생을 했었습니다. 2019년 4월 4일 골리앗 크레인으로 신호수와 크레인 운전원이 블록 탑재 작업 중 크레인 운전원이 실수로 이미 체결되어 있는 후크를 들어 올려 블록이 한쪽으로 기울어진 중대성 사고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다음 날인 4월 5일, 이번에는 한 조립공장의 5개 작업장에서 블록 리프트로 레벨링 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블록 센터의 용접 부위가 파단되면서 블록 주변의 작업자가 기울어지는 블록에 끼인 중대성 사고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역시 같은 날인 4월 29일, 부산에 있는 한 동종사에서 재해자가 엔진 챔버 안으로 들어가다가 갑자기 미끄러지면서 챔버 안으로 떨어져 그 자리에서 사망한 동종사 중대재해가 4월에 발생을 했었습니다. 작년인 2020년 4월 16일 건조 중인 한 잠수함 내부에서 주변의 재해자를 보지 못하고 외판 도어를 닫는 과정에서 닫히는 외판 도어와 구조물 사이에 재해자가 끼어 중대재해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거르게 되면 점심 때 과식을 하게 되고, 과식을 하게 되면 춘곤증에 식곤증까지 함께 나타나 봄철 피로 증상을 더욱 심하게 합니다. 나른하거나 졸릴 경우 스트레칭 등 가벼운 운동을 자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무리하게 움직여서 운동을 하게 되면 오히려 몸을 더 피곤하게 만들어 졸음을 더해질 수 있습니다. 무리한 운동은 가급적 삼가시는 게 좋습니다. 음주를 피하고 가급적 일찍 그리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낮에 많이 졸린 경우 점심시간을 이용해 10분이나 15분 정도 잠깐 낮잠을 자는 것이 좋고, 그 이상의 잠은 밤에 숙면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봄철은 활발한 신진대사로 몸에 영양분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를 보충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봄에는 비타민 소모가 많기 때문에 비타민C가 많은 과일, 채소를 비롯해 비타민 B가 많은 땅콩과 같은 견과류를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졸음을 쫓기 위해 지나치게 담배를 많이 피우면 뇌의 산소 부족으로 더욱 나른해질 수 있습니다. 또 커피를 많이 마시면 이노작용으로 인한 탈수와 지나친 각성을 불러와 오히려 야간에 깊은 잠을 자는 데 문제가 생기므로 평소보다 많은 커피나 카페인 음료 섭취는 금물입니다.